우리 윤통께서는 비상계엄 때 나는 체포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런 내란에 관련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은 격려 전화만 했다. 군과 경에,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에 격려 전화를 했다. 막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를 한 건 인정을 한 거야 지금. 전화는 했는데 대통령이 한 건 야 열심히 해봐 뭐 이러면서 격려 전화한 거지 내가 체포 명령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 예, 이게 통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냈고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군 관계자나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아서 내가 뭐 대통령께서 들어가라고 하셨다, 뭐 잡아오라고 하셨다, 이 내용은 그냥 격려지 지시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예,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법원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지금 자기 변호라고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 이런 거는 먹히지가 않지. 이렇게 하면 지시냐 아니냐라는 건 지시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내가 지시니까 이거는 내가 너 격려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잡아서 어떻게 족쳐봐. 이건 격려다 격려 이런다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의 대통령의 말투, 그 대통령의 어떤 내용들, 대통령이 그때 왜 얘한테 전화했을까? 얘한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이런 모든 정황들을 다 따져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얘네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 그 바쁜 와중에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격려 전화를 그 상황에 왜 하나? 뭐 예를 들어 상황이 성공하고 나서 격려 전화는 모르겠는데 한창 바빠 죽겠는데 격려 전화를 한다. 이러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왜 이런 주장만 하는가를 보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논리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런 거는 저기 대통령 가족들도 안 믿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한 이 공소장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우리는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법상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제를 국회 봉쇄, 국회를 아예 뭐 불능하게 만들어라는 얘기냐, 아니면 대통령이 좀 흥분해가지고 그냥 마치 레토릭 마냥 야 그냥 다 조져봐 야 마씨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말의 어떤 진중함, 말의 어떤 강도 또는 말의 실질적인 어떤 지시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지 않겠냐고 법정에서 어필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대통령께서 좀 말씀이 좀 걸걸하시고 뭐 이분이 출신이 어디셔 갖고 이게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뭐 야 마 그런 거 못해 마 똑바로 마 이러면서 그냥 하신 거지 이걸 진짜 명령은 아니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저렇게 이제 법정 가면 그렇게 가는 거야. 막 우리 피고인이 뭐 우리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막 경상도는 말입니다. 이 남자다움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 남자로서 약간의 좀 허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판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 새끼야 자 들여 안 카나 이게 진짜 명령은 아니죠. 그냥 경상도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야 수고했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거는 법정에 가서 어떻게든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얘기한 것이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있었긴 있었는데 그게 경상도는 아니고 비유하자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경상도 피고인을 가지고 얘기할 땐 이러고 이제 전라도에서는 새끼라 마가 아니지. 아따 이놈들아 이 군인들이 말이야. 아따 이 군인들이 말이야. 이게 야 그 가갖고 국회 가서 그 시기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 잡아가다가 그 시기 하고 총을 갖다가 그 시기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 시기 해갖고 그 시기도 못하냐 이 그 시기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지금 사람들은 야 이건 대통령 이거 총 쏘고 잡아가는 얘기 아니야 이랬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변호사는 법원에 갖고 아따 판사님 이 전라도에서는 말이죠. 이 그 시기는요. 그냥 농담 삼을 때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하는 농담 같은 겁니다. 이 그 시기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 군인들이 너희들이 말이야 군인인데 말이야 그 시기를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좋게 저거 보낼 수는 없는 것이었냐? 뭐 이런 좋은 뜻이었지. 이게 족치는 뜻은 아니었어라? 이런 거라는 거야. 경상도는 또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도 식으로 하여튼 말장난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막. 이런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고 약간 이제 뭐 흥분하시면은 다소간에 그냥 말을 조금 이렇게 하신다. 이게 와갖고 그냥 애들한테 야마 너희들 그것도 못하냐 인마? 에이씨 뭐 이런 거죠. 아 거시기는 뭔 뜻인지 모르지. 그냥 전라도 사람이 지어내면 그냥 그게 다 거시기야 그냥.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좋은 일종의 뭐 이거는 빈말이었다. 대통령께서 쟤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체포하라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애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야 인마 수고했는데 인마 화끈하게 잡지 그랬냐 뭐 이 정도의 뉘앙스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부벼볼 생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협의 해석이 이게 그 국회를 조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사람들과 충돌이 없게끔 이런 통제를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힘들어 보입니다. 예. 뭐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쪽에 왜 불리하냐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막 그 얘기를 증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서 이거를 막말로 법원에 가면 빠져나갈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막 판사님, 이건 그 시기란 게요. 님마 씨마 궁둥이 차풀까 이게 궁둥이를 진짜 차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얌마 사랑한다 임마 이 뜻이라는 거야. 씨마 씨 마놀 씨마 니 궁둥이 차풀까 이러면은 미친놈 아이가 뭐 이게 진짜 미쳤다 이 궁뎅이를 차뿔까 이런 게 가정폭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둘이 사랑한다 이 뜻이라는 거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정황에 있어서는 거짓말 의혹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계엄동원 300만 미만 주장도 틀렸죠. 예. 검찰 수사 결과는 4,700명이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 그러니까 이 부하들의 주장이 다 서로 안 맞아 지금. 완벽하게 윤통이 다 시키고 강요했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요. 윤통이 대국민 담화 등으로 설명한 계엄의 목적 및 성격과 크게 배치된다. 윤통은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 출입 통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은 윤통은 경찰,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등 최소 3곳에 각각 지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윤통은 의결 정도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로 들어가 사람을 데리고 나와 라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후 복원된 내용들까지 합치면은 윤통이 밝힌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윤통은 비상계엄을 비상조치라고 낮춰 부르며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체포의 채자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죄다 체포 끌고 나와 4명에서 1명 끌고 나와 자세하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실물 증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고성이라는 논리가 전부 깨지고 있다. 여기를 보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검찰은 윤석열은 내란 수계, 체포조 운영 및 체포 지시 2번, 3번 선포한다고 말했고 군경동원 4,700명,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면 이 절차적 위법도 있고요. 근데 윤석열 측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 즉각 군철수 지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담화문에 얘기했던 게 다 틀리기 때문이죠. 윤통은 담화문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주기 위해 경고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국회 예산 목적은 아니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경찰청장에게 얘기하고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곽종근한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다 끄집어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예, 아주 디테일하게.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 이러면서 막 내용을 보면은 내란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자기만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까지 의심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윤통은 오로지 국방장관만 논의했다고 했지만 윤통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없다. 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계속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메모장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말한 걸 기록한 메모가 등장했습니다. 이 메모가 되게 유명하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밑에 수행하던 애가 그 메모장이 증거로 제출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탈탈 털리신 적이 있었죠. 예,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메모들을 하거든. 근데 이 군 관계자 메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했는데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통이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전기 끊어라. 전기 끊어라. 야, 약간 그 탈원전자 같잖아. 탈원전 찬성론자 같잖아. 야, 전기 끊어. 전기세 아까워. 여기를 보면은 전기를 끊고 들어가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인한공 해결할 수 있어. 여기를 보면은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장악 방법을 계엄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하였다. 이거를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지었다. 또 다른 지시 내용도 공개한 바 있는데 4명씩 1명씩 들고 와라 이거 아까 읽었고요.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지금 증언들이죠. 또 다른 메모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응을 맡고 있는 최상목에게 건넨 쪽지가 또 있었어요. 이게 또 증거로 제출됐는데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를 최상목에게 이 계획을 건넸다 이거예요. 건넨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이거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최상목에게 윤통이 A4용지 한 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비상개업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율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다. 예, 최상목이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국회를 보호했는데 왜 별도의 입법기구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대통령이 저 쪽지를 저렇게 해서 넘겼다라는 거는 국회가 어차피 마비될 거고 국회놈도 우리가 다 잡아갈 거니까 새로운 입법기구가 필요해. 거기에 돈이 필요하거든. 예비비 마련해. 지금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의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저게. 저걸 최상목이 받자마자 안 보고 그냥 주머니 넣었다가 좀 검찰에 그냥 바로 제출한 건데 저게 되게 중요한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최상목이가 내일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받아주면은 우리 상목이 형님이 윤통을 완벽하게 내란 우두머리로서 예, 증거를 제출하고 탄핵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파가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분은 예, 밀어줘야 되나? 예. 하여튼 상목 형님이 최종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셈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상원이가 성관이의 야구 방망이를 왜 들고 가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오늘 나왔어요. 11월 달에 처음 만나가지고 선관위를 족쳐라. 야, 요거 족쳐. 야, 족치란 말을 오랜만에 듣네. 내가 방송에서는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진짜로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라니. 선관위 족쳐라. 그래서 족치면 다 나온다.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때 예상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성관이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야구 방망이에 무슨 뭐 송곳에 드라이버에 막 뭐 이런 뭐 이거 포승줄에 이런 거를 왜 준비하라고 했겠어. 이거를 그냥 빠따를 때리면서 고문할 생각인 거야. 빠따 몇 대 맞으면은 다 불게 돼 있다 이거거든. 어? 그냥 몇 대 맞고 족치면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몇 년도에 사는 거야? 뭐 80년도에 사 80년도도 어렵지 않나? 한 76년도에 사나? 이 사람 뭐야? 이거 사고방식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여기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것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애들을 서버를 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애새끼들 고문해서 강제적으로 증언을 받아내겠다 이런 거잖아 지금. 정말 정말 틀튜브 같은 생각이네 정말. 그러면서 준비는 잘하고 있냐며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계엄이란 단어도 적혀 있었고 문건에. 부정선거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거 다 나올 거고, 그래서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다 이거 준비해. 10분 동안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일단 고문용으로 야구방망이 등등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증언들 한번 보죠. 노태학은 내가 확인했어. 야구방망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완전히 부정선거 틀투부에 빠져 사는 사람이구만. 노태학이는 내가 확인하면 돼.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불어. 자신이 선관위 수장인 노태학 위원장을 직접 상대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관위 누리집 관리자가 부정선거 자숙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그러니까 선관위 애한테 부정선거를 자수합니다라는 글을 쓰게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대. 야, 이거를 무슨 지들이 증거를 발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게 증거입니다가 아니라 애새끼들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하고 해갖고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애들이 부정선거 자수합니다 이렇게 쓰게끔 계획을 밝혔다는 거야. 그래서 김봉규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할 회의실 확보를 지시하면서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해라. 야, 이거는 뭐 야, 이 양반 좀 화려하구만. 선관위에 가면 내가 알려준 선관위 직원 30명쯤 될 거다. 그들이 출근하는 걸 확인해서 김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좋아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체포에 사용할 물건을 3개씩 준비해라. 로프도 준비해. 준비 제대로 해라. 하하, 이거 무섭네. 이거 선관위 직원에게 자숙글을 쓰게 한대.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정상적 방법입니까? 이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저런 인간들이 말하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방법이 저딴 식이면은 밝혀지겠어요? 아니, 당연히 다이소에서 샀겠지. 저거를 그럼 뭐 어디 전문기관에서 사냐고. 저런 게 지금 비공개 작전인데 지들이 공금 쓸 수도 있는 작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몰래 사야 되니까 다이소 같은 데서 사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이소에서 사더라도 빠따는 빠따잖아. 이거 맞으면 안 아픕니까? 찌르면 아픈 거 매한가지인데 뭐 5,000원이든 3,000원이든 저딴 거는 뭐 다이소가 뭐 더 저렴한 데 살 수 있으면 알리에서도 샀겠지. 근데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걸 준비하라고 했고 실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얘네들이 증언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애들이 검찰 애들이 이걸 찍어가지고 공개해버렸어. 그걸 왜 갖고 있었겠어. 그 케이블 타이도 뭐 손을 이렇게 묶든 뭐 다리를 묶든 아니면 뭐 대가리를 묶든 아니면 뭐 귀걸이를 묶든 뭐 중요한 건 뭐 얘네들이 그걸 뭐 서버를 묶든 뭘 묶는 용도든 하여튼 마구 산 거야 그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노상원이가 선관위에 가서 이 진실을 밝히는 계획이 방망이 무력을 써가지고 애들한테 고문을 해갖고 그거를 억지스럽게 쥐어 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것이든 갖고 와. 애들 뭐 패든 아니 뭐 나중에 애 새끼가 만약에 맞아 갖고 돼지면은 뭐 몸을 분리해 갖고 뭐 어디다가 묻혀버리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서버를 털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들이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을 고문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백을 하게 만들겠다. 이런 더러운 방법을 계획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방법이냐고요. 응?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폭력을 써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라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정선거에 의구심을 갖는 정상적 사고입니까? 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저런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냐는 거야. 게다가 이런 계엄령의 과정에도 불법성이 있지만 선관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합법성이나 관리에 있어서 엄격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계엄령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절차적인 엄격성은 요구하지 않아요? 예? 더 나아가 보면 지금 저 선관위에 대한 내용을 노상원 같은 사람이 현역 군인들을 불렀다는 것부터가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야. 노상원 자체가 아무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고 점집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전라도 있는 점집 가서 점을 봐. 계엄령에 관해서. 그렇게 전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전라도에서 점을 본 사람이 선관위에 대한 계획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왜 그냥 냅두냐? 지금 우리가 이번 계엄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모순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야. 자기네들은 성적이 들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조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요. 미국을 패싱했단 말이에요. 반미 계엄령이야. 대놓고 미국을 무시하고 한 계엄령인데 어떻게 성적이가 올라갑니까? 이거는 미국이 대놓고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패싱한 계엄령을 친미주의자가 옹호하는 이상한 모순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노상원처럼 점집하면서 전라도 점집 가가지고 아니 반 전라도 정서 반에 이 경상도 위주의 틀튜브 정서 안에서 전라도 점집 가가지고 계엄 4주 본 사람이 계획하는 선관위 침투 계획을 갖다가 기독교 단체가 옹호를 해. 이건 얼마나 또 웃긴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패싱한 거를 친미주의자가 옹호를 하고 저런 점집을 다니면서 전라도 점집 가서 한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한 거를 기독교 단체가 옹호를 하는 지금 구조야. 이래가지고 뭔 놈의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의 진실이 없으니까 고문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문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엄령이 정상적이었다면요. 저딴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계엄령이 정상적이었으면 미국을 패싱하지도 않았겠죠? 계엄령이 정상적이었으면 점집 다니는 민간인이 선관위에 대해서 현역 군인들 앞에 저런 식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계엄령이 비정상적이었으니까 미국을 패싱하고 전라도 점집이란 다니는 무속인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선관위 털라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전라도 점집 간 놈이 저걸 하는지를 몰랐겠냐고. 뻔히 알면서 냅뒀다라는 게 이 계엄령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그냥 막 나간 거야. 그냥 막 나간 거잖아요. 그럼 봐봐. 선관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인간들이 왜 계엄령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우실까? 아, 미국을 패신해도 괜찮아. 어디 점수 무속가가 와도 괜찮아. 그 무속인이 전라도 가서 점 봐도 괜찮아. 그 무속인이 빠따를 들고 선관위 애들을 조져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억지 증언을 받아먹겠다고 해도 괜찮아. 이런 인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의감이나 도덕률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진 게 약 오른 거잖아.
그냥 패배를 인정 못하겠고 우리들의 문제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오는 인지부조와 유화적인 발사 그런 것들이 합치고 가지고 쌓이고 하니까 이제는 전라도 점집이나 다니는 무속인이 하는 저런 고문질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비판도 못하는 그런 폭력적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저게 뭡니까 저게. 저런 행태가 나왔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면은 노상원이를 고소해야 돼. 노상원이가 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성한 계엄령에 저딴 놈이 왜 껴있어. 고소해야 돼. 그러면 얘를 누가 데려왔어? 김용현은 네가 데려왔어? 윤석열이 김용현을 고소해야 돼. 이 신성한 계엄령을 훼손시킨 내란범이 김용현이고 노상원이라고 고소해야죠. 안 하잖아요. 왜 알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계엄령이 다 당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할 거면 왜 점집하는 민간인이 개입했는지를 왜 안 따지죠? 왜 고문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모순점이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령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잘못됐는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방법적으로나 절차나 방향성이 다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본인이 진짜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민간인이 저런 식의 점쟁이가 저런 식의 고문을 한다는 계획이 나오면 바로 고소해야 돼. 안 하잖아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증언들이 나와도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잖아요. 알았으니까. 다 자기가 허용한 거니까. 자기가 다 인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입 다물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이재명처럼. 어? 이재명도 지 부하들이 지한테 불리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똑같다고. 저런 대목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는 종북 척결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그 종북 척결을 위해서 종북 척결을 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국회에 가고 선관위를 갔단 말이에요. 이 두 군데는 종북과는 관련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시작부터가 문제고 국민들이 기만했단 말이지.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자체가 없다고 한덕수부터 얘기를 해. 국무회의가 있으려면은 계엄령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총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총리는 못 들었다고 했고 검찰은 총리한테 얘기 안 한 게 맞다고 해서 김용현을 갖다가 내란죄로 고소한 거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어요. 국무회의 자체도 없었고 이 계엄령을 국방장관이 건의하려면 총리를 거쳐야 되는데 총리를 안 거쳤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절차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국무회의는 없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으려면은 첫 번째로 회의 개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무회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에 관련한 서류를 현재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한 장도 못 내요.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한덕수도 얘기했고 심지어는 국무회의 이전이라도 한덕수를 거쳐서 계엄령이 가야 되는데 계엄령을 한덕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다 구속된 거야. 왜 국방장관이 구속됐겠어요? 뭐 다른 사령관들 왜 구속됐어요? 걔네들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상훈은 왜 구속돼서 관련도 없다며. 쟤는 민간인이 개입을 했으니까 구속된 거야. 한덕수 왜 수사받겠고 지금 최상목도 수사받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런 회의가 없었는데 왜 이걸 가능하게 그냥 냅뒀냐라는 거야. 가서 방송 나와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렸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야. 국무회의는 없었습니다.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인 척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회의가 되려면 개최 선언해야 되고 부서가 있어야 되고 속기록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각자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 혼자서 사람 모였다는 식으로 하고 나오고 그냥 갔는데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도 없고 부서도 없는 거야. 도장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모든 업무는 뭐든지 서류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사인, 국무회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게 헌법 법률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국무회의 관련한 서류가 대통령이 한 장도 없어요. 헌법에 내지 못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국무회의는 없었던 겁니다. 회의는 그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야 이게 우리 회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 형식 거기서 걸맞는 것들이 다 증거를 남겨야 돼.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부터가 이미 절차적으로 다 무너졌고 다시 말하지만 계엄령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려야 됩니다. 국방장관이 직보가 안 돼. 총리를 거쳐서 얘기해야 돼. 총리 안 거쳤어요. 그거 자체도 위법이라는 거야. 계엄령으로서 조건이 다 틀려. 없었어요. 그럼 회의가 안 한 거야. 그냥 친목 도모같이 지들끼리 만나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나가서 그냥 발표해버리니까 이거는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니 애들이 줄줄이 사탕을 하다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잣된 거야.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도 계엄령 선포할 때는 서류라 다 사인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되지 왜 구속되냐 걔네들이. 그러니까 틀투브 보고 살지 마시라고요. 그냥 팩트 앞에 개처발리니까. 지금 우리가 또 보면 이번 계엄령에서 저런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것도 역시 계엄령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이 계엄령에 어떻게 민간인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 민간인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고. 나는 여기서도 웃겨. 우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할 정도의 어떤 정의감이나 부정선거를 얘기할 정도의 도덕 윤리관이 있다면 지금 민간인이 우리의 현역군인한테 햄버거집에서 명령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고문할 계획을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고도의 통치이고 이게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구리야. 마치 조폭처럼 자격도 없는 놈들 그냥 데려와가지고 막 쓴 거야. 그냥 얘가 그냥 막 틀투브 보고 믿어버리니까 야 그러면 얘가 부정선거 좀 아니까 얘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냥 틀투브만 보고 있어. 이런 애 데려다가 야구방망이로 애를 고문해가지고 족치면 된다. 이런 인간 데려서 부정선거를 털어보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이 방법에는 동의하십니까? 이 방법에 동의하는 놈들이 보수 우파라고요? 이딴 방법에 동의하는 놈들이 자유 우파라고요?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누군가를 방망이로 고문해가지고 증언 받아내는 거를 진짜로 믿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다 부정이 되려면 노상원은 그 현장에 없던가 전화를 받지도 않았던가 CCTV 안 찍혀야 돼. 다 찍혀 있어. 밑에 애들이 다 증언을 해.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메모까지 나와. 그냥 노상원 같은 저런 민간인 저런 사람이 이번 계엄령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계엄령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증명하는 거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 그러면 왜 노상원 가만 냅두지? 왜? 공범자니까 냅두지. 만약에 자기가 나 노상원 모르는데 왜 껴있어? 그럼 바로 고소했겠지. 쟤는 왜 껴있어? 이러고. 그러면 노상원 누가 데려왔냐? 김용현이 데려왔는데 김용도 고소했겠지. 근데 안 하죠. 공범자니까. 공범자가 아니었으면 고소해가지고 나랑 쟤네랑 다르다가 증명이 됐겠지만 못한단 말이야. 이재명도 지 측근들이 증언하는 거 고소 못하잖아. 걔네들이 더 불어대고 더 난리가 나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위법성이 심한지 절차적 위법성과 완결성이 떨어지는지를 잘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노상원 씨 사안만 보더라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또 다른 면으로는 이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적인 의문을 남기는 거예요. 아 저런 식의 비윤리적이고 어떤 남을 감금하고 남을 고문해가지고 이거를 얻어내려고 했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양심에 비춰볼 때 저 방법론에는 그건 동의할 수 있겠냐. 결국 이런 점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의감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선관위에는 엄격한 잣대, 엄격한 과정과 뭐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이 계엄령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국무회의도 엉망진창이었고 속기로도 없는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얘기해. 선관위가 그딴 식으로 쓰면 난리를 쳤을 인간들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군인을 갖다가 명령을 해. 선관위가 그랬으면 지랄연병을 했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이런 이중잣대가 어딜 봐서 양심적이고 윤리 도덕적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이런 역겨운 이중성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정의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재밌기 때문일 뿐이라고. 그런 천박한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다 틀리지.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을 빼고 봐야 돼.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력자가 어디 제3국가의 한 권력자가 이딴 식으로 계엄령을 했으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 야 잘했다고 누가 칭찬해. 완전히 또라이가 되는 거잖아. 민간인이 현역 군인을 명령한다고? 우리처럼 군을 중요시 여기고 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고 군의 처우 개선을 얘기해줘야 되는 우파 진영에서 민간인이 군을 갖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을 한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딴 식의 군을 원했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미 절차적으로도 다 엉망이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언급이 되는 거라고. 이 모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성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죠.